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2% 후반대입니다. 연속적으로 낮추고 있는데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소위 전문가분들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제가 예측한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현실감이 많이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과 전망 그리고 그 안의 테마를 금리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음공장 정규 강의 22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요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나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얘기부터 살짝 할까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거죠.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기사만 다룹니다. 미국 집값 내려갈 때는 미국도, 미국 집값은 올라갈 때는 기사를 아예 안 써버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아마 제가 기준금리 낮아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댓글들은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달아버리실 것 같은데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이 멍청아.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낮추는 거잖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낮추는 거잖아.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와 같으니까 낮추는 거잖아.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오르니? 라고 말씀하실 건데 그러면 그 얘기를 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땐 안 하셨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티가 나는 게 기준금리 얘기만 합니다.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대출이라는 게 실전이에요. 그런 기준금리 데이터가 아니라 실전을 뛴 사람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중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반발이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댓글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한국은 지금 대출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대출 총량 규제, 대출을 해준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시장 체제를 갖고 있는 일명 경제 시스템 국가에서 이런 곳은 없어요. 대출을 해준다 만다. 신용대출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담보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LTV, DSR, 국민들이 이 단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상금리란 게 있습니다. 가상금리는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1%에서 2%까지 조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리가 3%면 지금 3%라는 뜻이 아니에요. 낮아졌어요. 3%면 가상금리 2%를 붙이면 5%가 되는 거예요. 3%인데 은행에 따라서 3%에서 5% 사이를 실제 금리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에서 2% 사이를 은행에서 마음대로 정해왔는데요. 이게 23, 24년도에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0%까지 갔었어요. 가상금리가. 1%, 2%까지도 갔었고요. 기준금리 낮아지면요. 0.25씩 낮아져요. 0.5가 낮아지면 대서특필됩니다. 아니 B컷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훨씬 더 큰 폭인 가상금리는 시중은행에서 마음대로 그리고 정부의 주문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해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번에 처음으로 24년도 상반기에 가상금리 마이너스를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근데 기준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가상금리의 변동폭이 1%인데 0.25씩 움직이는 기준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년도 얘기 살짝 다시 해볼게요. 22년도 금리 때문에 시장 박살난 거 맞아요. 하지만 늘 우리는 뭔가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하는데요. 금리 때문에 빵 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의견을 바꾼 적도 없고 유리하게 물타기 한 적도 없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거 영상 저희 직원분들이랑 가족들도 봐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 좀 왜곡시키세요. 본인 기준에 맞춰서.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22년도는 금리가 과다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시장에 큰 역할을 한 게 맞아요. 제가 인터뷰 나가면 예를 어떻게 드냐면 금리 인상이 총성이라고 쳐요. 총성. 총소리 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나면은
괜찮아요. 좀 가까이서 나면 좀 무서워요. 보는 데서 쏘면은 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은데 22년도는 규제가 30번 가까이 나와 있었고 대출 총량 규제 때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를 주유소로 세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데서 총질을 하는 거예요. 터져버린 거죠. 심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다 던졌죠. 근데 이거는 금리 하나 가지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파월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겠다고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물론 그걸 더 넘어서서 예측을 했다면 굉장한 거지만 파월이 직접 얘기한 거를 어겼는데 그래서 망한 기업이 많이 나온 건데 이거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 시장 예측에 대해서는 이걸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저는 다른 핑계는 없어요. 맞추면 맞췄다. 못 맞추면 못 맞췄다. 여기서 끝이에요. 뭐 파월이 말을 바꿨네.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일 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쪽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은 자산 시장에는 호재가 맞아요. 왜냐면 얘를 살 때 내 부담감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인트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장이 올라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 이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이게 테마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을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렇게 또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시는데요.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지역은요. 22년도 말부터 올랐어요. 지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22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10월 달부터 시작인데 데이터를 보시면 전혀 이게 실감이 안 나세요. 현장은 22년 10월부터 움직였어요. 현장은. 11월 달부터는 거래가 됐다고 느끼시는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23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 중간까지 또 24년도 상반기부터 또 하반기 중간까지 쭉 움직였고 이번에 움직일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만 가속도를 붙였죠. 왜냐면 수요를 강제로 막아놨다가 풀어줬으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열어줬으니까.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를 붙인 건 맞는데요.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또 움직이면은 금리를 인하했더니 움직이더라. 그게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된 것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22년도 시장을 생각하시고 금리가 또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나올 기사에 선동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여전히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부동산 전망은 종합예술, 칵테일, 모든 게 섞여서 화학작용을 해서 결과물이 짠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는 당연한 거고 데이터 수집도 당연한 거고 임장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예측과 전망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과물이 딱 하고 나오는 건데 지금 시장의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24년도 하반기에 시장을 한번 따져보세요. 포레온 입주했죠. 계엄이랑 탄핵 나왔죠. 그 와중에 뭐 대출 통제했죠. 그리고 하반기 겨울에는 비수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언제부터 식었냐. 7, 8월 지나가면서 식었어요. 왜냐? 대출 규제. 다른 게 아니에요. 대출 규제하면 지금 시장은 잡혀요. 23년도에도 그렇게 잡았고 24년도에도 그렇게 잡았어요. 금리가 아니라 대출 규제를 얼마나 하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출 규제는 은행이 협조한다는 조건 하에만 가능해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는 현실을 좀 모르시는 거예요. 은행이 정부의 말을 듣는 이유는 돈을 잘 벌고 번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번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근데 연초에는 번 돈이 없거든요. 말 안 들어요. 지금 은행들은 24년도 12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실무자한테 직접 얘기 다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본인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에피셜이 아니고요.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쪽 일을 지금 몇 년째인데 사람이 없겠습니까? 직원들이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언론에서 듣게 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때문에 아니면 금리 인하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은 앞으로 변하겠지만 지금의 본질적인 얘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얼마나 잘해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그리고 전세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때는 맞았죠. 22년도에. 근데 예측 가능했던 건 아니고 그때는 금리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지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모든 걸 통합해 봤을 때 지난 3년에 가까운 데이터를 대출을 얼마나 잘 해주냐 안 해주냐입니다. 금리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게다가 미국보다 저렴하니까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게 맞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아요. 지방은 여전히 힘들고 서울도 다 오르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지금 3,000건대예요. 많지도 않아요. 평균이 6,000건대입니다. 좀 낮출 때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그렇게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맞고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맞지만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 금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변동적이고 22년도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었고 현재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잘라다 쓰실 거예요. 자꾸 부동산은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걸 짜집기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악플 달고 막 이렇게 조리돌림 하시고 하잖아요. 그거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도 손발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 힘드니까 몇 개는 넘어가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은 그때그때 조금씩 이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종합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건데 좀 열심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